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6번째 시간인데요. 정치 구단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DJ 마지막 비서실장 하셨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MBN에서 저를 안 불러요. 왜요? 그러니까 꽁 아니면 매라고 네. 유튜브라도 나왔지. 송주영 기자가 진행한다 하니까 우리가 우정이 있잖아요. 그럼요. 의리도 MBN은 있고. 의리가 없지만은 네. 박지원은 의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원장님 이 가슴팍에 있는 동백꽃은 이거 들어오실 때 제가 이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요. 예. 해남군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 회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달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다녔더니 네네. 해남 예. 완도 진도의 군꽃, 네. 군화예요. 그리고 다 좋아해. 눈에 확 들어와요. 아니 국회에 계실 때도 금기원래 저는 사실은 이 단어가 원장님이 만드신 단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금기원래라는 게 금요일날 지역 가서 활동하시고 월요일날 이제 여의도 다시 오시고 그걸 이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신다라고 항상 이제 그게 회자가 돼서 원장님이 만드신 단어인가 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제가 개인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목기원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네. 금기원래는 제가 만든 사자성어가 아니고 제가 16년 전에 목포에서 네. 당선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 일성이 네. 금기원래 해라. 금요일 날 목포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와라. 1년이 52주인데 50번 이상을 해라. 그 약속을 지키면은 주중에는 가지 마라. 주중에 일반 행사도 많고 상가도 있지만은 주말에 금기원래하면 가지 마라. 그리고 중앙 정치를 해라. 또 예산 확보를 해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포에서 12년 국회의원 하면서 네. 이 약속을 지켰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1년에 서너 번 외국 나가는데 저 안 나갔어요. 안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3당 대표들하고 미국으로 사드 반대하러 가자. 그건 제 주특기니까 가고. 또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네. 일본의 정치인자 니카이 간사장이 오셔서 네. 또 그분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때 하루 일본 갔다 오고 안 갔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네. 이제 월요일부터 화수목 네. 방송 강연하고 네. 목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금토일 해남완도 진도에서 두더지 생활하니까 다 사람들이 요즘은 목기원래 하네. 그래서 그런데 목기원래를 제가 안 써요. 왜요? 만약 네. 제가 당선되면 해남 진도 완도 유권자들이 왜 금기원래 하냐 목기원래 해라. 혹시 변했다 할까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중앙정치 또 국회 의정활동을 잘 해야죠. 그래서 금기원래는 약속합니다. 참 작년 9월 전입신고하신 걸로 아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연륜이랑 경쟁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또 일각에서는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실 때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제 다음 세대 키우는데 좀 역할을 하시는 건 어떠냐 이런 거 이제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굳이 플레이어로 뛰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던데 따로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날 취임하시고 11일 날 아침 9시에 해임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다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인사는 박지원을 국정원장에서 해임했다. 그런 생각해요. 제가 국정원장 하면은 국정원 아무 문제 없이 인사 파동도 안 나고 여러 가지 파동 없이 잘 했을 거고 제가 또 국정원장 하고 있으면은 방송 나와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욕도 안 할 건데 제가 하라고도 안 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고록을
한번 쓰겠다고 한길사하고 네. 얘기를 진행해 오다가 네. 도저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도 네. 잘해야 되는데 매년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해서 이게 또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방송에 가서 네. 마이크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이크 대통령.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해서 방송에 하루에 많이 나온 날은 6번도 나가고 보통 지금도 하루에 한 3일 3번 그래서 월화수목 지금도 한 12번에서 15번 출연을 하는데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서 제가 역시 원외에 있는 것보다 네네. 원내로 가자. 특히 이해찬 네. 전 대표하고 몇 개월 전에 만났는데 지금 박 원장님이 야권 180, 90명의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스피커입니다. 화력이 더 세다. 화력 세고 잘 짚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국회로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싸우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고향에 가니까 따뜻하게 네. 맞아주고 또 지지도도 높고 해서 출마를 했지만은 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후배들을 잘 길러서 양성을 해서 그 후배들이 저보다 더 좋은 정치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길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안철수 당에 가서 또 제가 우리는 물러가고 지금 김관영 전 전북지사를 원내대표로 김성식 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고 우리 뒷선에 있자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내가 서울시장 나가고 내가 당대표 된다 해가지고 깨졌잖아요. 저는 키우겠습니다. 일단 요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연결이 돼서 이현주 전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 이제 민주당 복당 다시 하시려고 하는데 얼핏 그 예전에 원내대표 하실 때 이현주 당시 이제 의원 초선으로 이제 들어오셨을 때 원내대변인으로 발탁을 해서 계속 이제 약간 뭐 여러 자리도 데리고 다니시고 트레이닝을 좀 하시던 게 브랜드 기억이 나서 그러셨죠? 그렇죠. 네. 이현주 전 의원은 당시 39세의 부산 출신 서울대 영문학과 변호사 SOL 상무였습니다. 맞아요. 이분을 박영선 장관이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야, 이건 민주당에 참 좋은 인재다 라고 해서 자기는 부산은 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광명으로 데리고 갔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양기대 현 국회의원이 광명시장 할 때 만나게 해서 한 2시간 얘기를 하고 오더니 이현주 의원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한테 착 붙어가지고 광명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광명 공천을 하고 제가 선거 때 다 내려가서 호남양에 굉장히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다 설득해서 당선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당에서도 또 같이 가서 당선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부산 총선에서 실패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빅스피커 중에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입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찬단이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당우사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해라.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이 불출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현주 전 의원과 당 지도부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동의를. 그러한 것도 네. 제가 왈가왈부할 성격은 못 된다. 지도부와 네네. 본인이 또 기왕 대표가 영입 의사를 네네. 표했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불출마하시는 모습으로 선당우사 해주면 그 순수한 의도 말씀하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적인 마음이 제대로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야당으로서 네. 집권 여당이면은 뭐 장관도 할 수 있고. 네, 네. 무슨 뭐 공기업도 갈 수 있고 공공기관도 갈 수 있지만은 야당은 영입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은 2년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기여를 하는 길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나서 그건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민주당은 뭐 사진관으로 전락을 했다. 그 얘기가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만 이제 당사나 뭐 원 대표실에 이제 걸어놓고 그 정신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나온 거다. 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진도 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아, 사진도 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나요? 아니 그분이 네. 태생적으로도 자기 선친부터 네. 민주당으로 어떻게 됐든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네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창당될 때도 끝까지 민주당을 지키신 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 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민주당 간판으로 5선 국회의원 특히 마지막 종로 국회의원도 했고 전남지사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국무총리 네. 그리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저는 출마하지 마라 아니 죄송합니다 탈당하지 마라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비판도 하고 충고도 했지만 기왕 나갔으니까 저는 우물물을 네. 나그네가 마시고 침 뱉고 다시는 먹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돌아와서 다시 그 우물물을 먹는 네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네. 할 일은 네.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등 네. 독주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자꾸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재명 그것은 대표. 윤석열 독주 정권에 대한 비판은 양념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메인은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거기 슬쩍 하나 끼워놓기.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 뭐냐면 본인을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지만 사실상 나는 민주진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대하는 길로 가고 있냐 이거죠. 오히려 결국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과 네. 이낙연 신당, 개혁신당과 개혁신당과 미래연합, 개혁미래당. 개혁미래당. 네. 그렇게 대변되는데 여기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제가 지난 1년여간 같이 방송을 하고 네.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보니까 네네.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의당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 네. 즉 진보도 포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스펙트럼인데 양축을 이루던 유승민 네. 네. 전 대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대북 정책이나 경제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한 거의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분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는다. 네. 즉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네,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나는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한데 이준석 개혁신당은 영남 네. 보수 세력을 홈베이스로 해서 출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뭐 개혁미래당? 개혁미래당. 예. 개혁미래당은 네. 호남을 홈베이스로 하고 진보,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하게 소위 당 이름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러브콜을 보내지만은 빅텐트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그래요? 가져요. 그러면 그 빅텐트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가령 합당은 어렵지만 선거 연대는 가능하다. 아니면 합당도 선거 연대도 어렵다. 어떤 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무슨 낮은 단계의 서로 협력은 되겠지만 네네. 이준석 개혁신당은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낙연 개혁미래당, 네, 개혁미래당. 우선 호남에서 네. 한석도 차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 만약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네. 자기가 가서 배지 붙일 때 있으면 그리 다 가요. 네. 저도 이낙연 신당이 가면은 해남한도 진도에서 당선된다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서 네. 출마를 하더라도 물론 이원욱, 김종민, 뭐 조홍천 이런 분들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의석 확보가 어려울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네. 윤석열 도우미 역할에 끝날 것이다. 윤석열 도우미. 그러면 네.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민생 경제를 남북관계를 외교를 파탄시키는 일에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인가 역사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보수 그리고 영남에서 득표를 하는 데는 네. 이낙연 대표와 함께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다. 그것이 유승민 전 대표의 합류가 아닌 것으로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론조사 보면 견제론이 한 50% 넘고 그리고 이제 지원론, 현 정부 지원론이 한 35%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 견제를 기대하는 그룹의 민주당, 제1야당 그리고 이제 제3지대 신당이 표를 좀 나눠먹는 형국이더라고요.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지지율이 33%씩 각각 나오고 그다음 제3지대가 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20%가 일단은 호남에서는 영향력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이 20%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물론 이게 이낙연 전 대표 당 개혁 미래당이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제3지대 정당들이 선거에서는 뭐 3% 5%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조금 민주당에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네. 제가 2년 전부터 네네. 이재호 전 장관과 또 이재호 전 장관이 정부로 가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계속 방송을 해오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부터 반드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고
보수가 분열된다. 네. 그것은 작년 말에 태동해서 금년 초에 창당한다. 맞았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선거는 구도와 바람인데 네. 두 보수 1진보면은 민주당이 식은죽 먹듯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네. 저 왼수 이낙연이 분당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2대2 네. 다시 말해서 1대1이 된 거예요. 지금은 2대2 즉 1대1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낙연 개혁 미래당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고 하면은 네. 마찬가지로 개혁신당. 국민의힘의 표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이 갉아먹기 때문에 네.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1대1 구도니까 이제 같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예측을 불허하죠. 비슷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개혁신당에 합류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좀 약간 합리적 보수 이런 이미지로 이제 중도에 좀 소구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죠.